장기요양기간 평가,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에 의해 대분류 영역, 급여 제공 과정 공통지표. 이번에는 대분류 영역인 급여 제공 과정 영역에 대한 평가 준비를 해볼게요. 네, 좋아요. 급여 제공 과정 영역은 무엇을 평가하는 영역인가요? 급여 제공 과정 영역은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 평가를 바탕으로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양질의 급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가장 많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과정 대분류 영역은 계약 체결 및 통보,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적절성 등 급여 종류별로 5개에서 15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 지표들 중에 대표적으로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적절성, 직원 변경, 사례 관리 지표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해요. 이번 시간에 다룰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계획 지표는 욕구 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 서명을 받았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적절하게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고 통보하는 사항에 대한 지표이군요. 과장님, 평가 기준 1에서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의 기준은 작성일과 통보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급여 제공 계획 평가 지표 기준 1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작성되면 평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연 1회는 매뉴얼에 명시된 것과 같이 회계 연도 기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급여 제공 계획 지표에서는 채점 기준을 보면 수급자 자료 표본의 충족 비율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차 시에서 같이 학습했던 일반 사항으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채점 기준에서 말하는 수급자 자료 표본이라 함은 여기 일반 사항 5번, 기관 평가의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채점 기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러한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 기준 충족 시 보통, 75% 이상 충족 시 양호, 모두 충족 시 우수 척도를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해했어요. 과장님, 기준 2에서 욕구 사정, 인지기능 검사 등은 실시한 이후 언제까지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서 반영해야 할까요? 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의 기능 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 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수급자 개인에게 맞춤형 급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수급자 상태를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는 급여 제공 계획 지표의 취지에 맞도록 위험도 평가와 욕구 사정 결과 등이 반영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급여 제공 적절성. 급여 제공 적절성이라는 지표는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렇군요. 평가 기준 1은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해야 하며 필수 사항을 포함해야 함을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기준 2에서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한 변경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알고 싶어요.
네, 이 역시 아래의 확인 방법을 보시면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급여 제공 계획은 수급자의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욕구 사정, 낙상 평가, 욕창 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개별적인 급여 제공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 욕구 변화, 보호자 요구 등으로 급여 내용, 시간, 횟수 등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직원 변경. 직원 변경 지표는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 제공 전에 수급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급여 제공 직원이 변경되는 경우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이군요. 평가 기준 1, 2, 3은 면담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로 평가 기준 2에 보면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 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명 중 1명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시설장이나 관리자가 동행하여 급여 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 직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고 상담도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담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기준 4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상황처럼 급여 제공 직원 2분 중 1분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고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기록에는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 방법의 기준 4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4. 사례 관리. 사례 관리 지표는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평가 기준에서 말하는 사례관리 회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회의를 말하는 걸까요? 사례관리회의란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례관리회의를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을 경우 기준 1이 충족되어 보통 또는 2 이상의 척도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 기준 1은 충족하지 못하고 기준 2, 3만 충족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평가 기준 2번, 3번 항목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호 척도, 즉 2.25점의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알겠어요.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